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3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 27분 비트코인 현재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2699만원대를 내려왔고, 이 전에 올려드린 이 수요일자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의 마지막 부분이 아직은 좀 안 나왔다고, 우리 하방의 마지막 부분이 아직 안 나왔다고, 요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상에서도 요 구간까지 좀 밀려주고, 이 구간에서의 조금 바닥 테스트 이후에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런 식으로 매물대 테스트 이후에 올려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좀 큰 하락이 나와줬고, CPI에 맞춰서 큰 하방이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하방이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이제 CPI는 다음 주 화요일에 잡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줬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때와 같이 CPI가 발표하고 나서 반등이 좀 크게 나오는 그림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CPI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로서 우리가 다음 주 CPI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이거는 물론 이제 롱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계속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 아직 하락 빔이 마지막 피날레 빔이 안 나왔고, 지금 주봉상으로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약간 이제 대칭성이에요. 여기서 3주 동안 힘을 굉장히 세게 줬고, 여기 이제 고가권에서 물량 넘기는 구간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숏으로 3주를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주를 올렸고, 가면 갈수록 이제 봉의 길이가 작아지죠. 상승 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3주 동안 여기서 또 1, 2, 3주 동안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막판에 피날레 빔이 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와 여기가 약간 이제 대칭형이고, 결과적으로 코인의 가격이 여기서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 서서히 우상향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 내려가기보다는 이 직전 매물대 구간, 그러니까 역헤드앤 숄더의 어깨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구간까지는 사실 이제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 요 라인 18.5K까지도 약간 이제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을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일단 지금 20K가 깨졌습니다. 비트코인 2만 달러가 깨지고 19,000 지금 이제 920달러 후반대에서 좀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매물대가 여기에 걸려 있었고 여기에 걸려 있었는데 그걸 그냥 다 시원하게 뚫어버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일단 캔들이 다시 들어왔고, 이제 이 구간에서 조금 이제 옆으로 빼던지 좀 두세 번 더 바닥 갱신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꼬리로 꽝 아래로 찍고 들어올리는, 보통 바닥권에서 요런 게 확 찍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강력한 V자 반등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여기서 아래 찍기가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 요런 식으로 가주는 무빙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이게 안 나오고 추가 하락으로 꼬리를 먹는 움직임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올릴 수도 있고, 좀 더 빠졌을 때 19.5K, 많이 빠지면 19K도 깨면서 앞자리를 18.9K, 18.8K로 살짝 19,000달러 살짝 이탈시킨 다음에 들어올리는 이런 무빙도 충분히 조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조금 과도한 하방 휩소로 볼 수 있고, 약간 이제 지금 구간부터는 사실 우리가 조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만큼 많이 떨어진 구간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 구간에서 상방을 너무나 급격하게 올렸고, 이 구간에서의 상방 무빙으로 사실 수익을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 여기서 너무 공포감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올리면 어느 정도 올리다가 떨어지겠지라는 관점이 많았는데 그 관점을 무시하고 거의 50% 가까이 밀어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이렇게 올렸다가도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사실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갔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FTX 파산이 터지면서 지하실 구경을 한번 하고 그 반작용으로 여기서 이제 들어 올린 거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상당한 매집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한 번 더 내려감으로써 여기서 2차 매집이 세력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력들의 평단가는 이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부터 쭉 말아 올리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여기서 이익 실현하면서 뭐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숏을 잡겠죠. 숏을 잡아서 여기까지 또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패턴, 밀어버리고 바닥 매집, 밀어버리고 바닥 매집 이후에 다시 들어올리는 이런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우리가 조금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여유 있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다 보면은 불펌핑, 그러니까 요런 흐름을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왔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일단은 비트코인 초대박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저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급격한 반등도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CPI가 예상외로 좋게 나왔을 때 또 불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3월 지금 23일 FOMC에
50bp 인상 가능성이 많이 내려왔어요. 현 시간 기준으로 54%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 만약에 CPI 때 지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FOMC 이후에는 좀 반등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3월 14일 무빙이 어느 방향으로 터질 것이냐가 좀 중요하고, 지표 결과에 따라서 3월 23일에 금리 인상폭이 25bp를 올릴 것이냐 50bp를 올릴 것이냐, 지금 사실 거의 좀 박빙 수준이거든요. 그렇지만 25bp를 올리고 파월 연설에서 25bp씩 조금 이제 올리는 그런 분위기, 약간 이제 어떤 그런 뉘앙스에서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을 또 파월이 해준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3월 말에 있는 이 FOMC에서 25bp를 올린다면 그건 급등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거에 비해서 많이 뺀 겁니다. 통상적으로 올린 거에 비해서 절반 정도는 내줄 수가 있어요. 절반 내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는, 원래 이제 N자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절반 이상으로 지금 뺐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매수로 접근을 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사실 이 구간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망설이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떨어지면 사야겠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고, 원래 이제 올랐으면은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바로 갈 것이냐, 그럼 바로 그냥 이제 일반 사람들을 태울 기회를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옆으로 빼주면서 또 이렇게 옆으로 또 빼면서 시간을 끌다가 좀 폭발적으로 갈 것이냐. 좀 폭발적으로 가려면 이런 식으로 좀 매집 기간을 좀 여유있게 둔 이후에 저점 막 깨주면서 움직임도 없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후에 급작스러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전고 돌파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조금 급하게 올린다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올 그런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여기서 찍은 저점 자리 19776을 아직은 안 깨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점 갱신이 안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는 형태도 아닌데, 4시간봉 기준으로 여기서 양봉 마감을 어느 정도 해주는 봉이 나오게 된다면, 마치 요 때와 같이 양봉 마감 해주고 나서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요 정도 흐름을 주고 이제 주말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다음 주 3월 CPI 때 바닥 찍고 올릴 것이냐 그냥 올릴 것이냐, 요 둘 중에 하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약간 이제 기회가 왔다. 미 보유자들은 이제 롱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다가 여기서 바닥을 좀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18.5K 라인까지는 좀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식의 반등을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락빔이 나왔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리콘밸리 뱅크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이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것은 캘리포니아 핀테크 은행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SVB 파이낸셜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이 SVB 파이낸셜 그룹의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푹 빠지면서 60%가 마이너스가 터지면서 나스닥 하락의 주범이 됐죠. 바로 이 SVB는 주로 스타트업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대출도 해주는 은행인데, 업황이 좋을 때는 몰라도 지금같이 막 금리도 이제 급격하게 올리고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스타트업은 물론 잘 되면은 대박이지만 안 되면은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하이 리스크가 터진 것이고, 회사채의 가격은 떨어지면서 예금 규모도 줄어들고 맡겨놓은 예금까지 돈까지 찾으려는 회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뱅크런 우려 속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실버게이트 파산도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약간 이제 초대형 은행이 아닌 작은 은행들, 사실 이제 한국으로 따지자면 무슨 저축은행급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은행들이 조금 굉장히 지금 파산 우려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스닥 하락이 좀 크게 나왔고, 더불어서 지금 후오비 토큰까지도 90% 급락. 지금은 어느 정도 아랫골이 달고 회복을 해줬는데, 이 후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거래소 관련 후오비 거래소 토큰인데, 이 후오비 거래소 관련 이제 루머가 나오면서 이 트론 가격도 동반 하락을 하면서 이것도 약간 이제 코인 시장에 좀 충격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회복은 해주고 있어요. 아랫골이 크게 달면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쭉 좀 말아 올려주고는 있는데,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뉴욕 검찰이 쿠코인을 기소하고 더군다나 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검찰의 입장은 쿠코인이 일단 미등록 증권 판매를 이제 했다 그런 혐의로 좀 기소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좀 증권이 아니냐 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난집에 조금 기름을 붓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뉴욕 검찰의 입장은 이더리움이나 테라나 루나나 뭐 전부 다 뭐 그냥 유가 증권 아니냐 이렇게 싸잡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이제 마운트곡스 물량도 이제 풀린다. 자, 근데 이제 마운트곡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미뤘죠. 채권자 등록 마감일을 또 한 달 연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연장을 또 하면서 3월 10일에서 4월 6일로 미뤄져서 조금 더 요거에 대한 리스크는 살짝 조금 미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단에 대한 자산 분배도 9월 30일이 아닌 10월 31일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마운트곡스 물량은 10월 31일 정도 됐을 때 우리가 걱정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 25bp씩 올리는 걸 다시 50bp로 올린다 이런 우려감도 사실 이제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역으로 이런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어제도 10시 반에 지표 발표가 있었고 실시간으로 카톡방에서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기반이 점점 약간 이제 위험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좀 급격하게 50bp를 금리 인상하는 게 조금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시장에 나오면서 오히려 50bp 인상 가능성은 기존의 70%에서 거의 50%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22시 30분에 주요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랑 실업률 요게 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따 10시 반에도 아마 흔들기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모종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쳐서 이제 빅쇼트가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바겐세일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저는 카톡방에서도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빠진다 이런 식으로 빠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빠졌고 3월 8일에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12시 51분에 정확하게 이런 식의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아직 하락 빔이 안 터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다. 지금 여기까지 밀렸죠. 여기까지 밀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롱은 조심해야 된다. 롱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롱을 잡았다라고 하면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이제 매수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정확한 차트 분석 내용들 시장 하락의 이유들 그리고 정확한 이런 타점 사인들 오늘도 1시 59분에 롱 들어가서 바로 수익권 진입 자 이런 식으로 수익 났죠. 26% 수익 인증 올라갔고 3시 54분에도 롱 들어가서 바로 수익권 올라갔죠. 여기서 잡아드리고 쭉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찍기 전에 4시 19분에도 롱 잡아드려가지고 바로 수익권 들어가고 여기서 사인 들어서 쭉 올라가고 여기서 숏 들였죠. 숏 4시 40분에 숏 여기 4시 40분 숏 쭉 빠졌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숏 수익 또 이런 식으로 75% 숏 수익 22% 숏 수익 63% 숏 수익 이렇게 인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확실한 매매 타점과 분석 내용들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100% 무료니까 입장들 하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참고가 많이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가 빠지면서 알트들도 많이 빠져줬는데 알트들도 슬슬 이제 모아갈 시기입니다. 분할로 지금 일단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저번 영상에서 이제 1주나 2주 뒤에 바닥이 잡힐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비트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바닥이 조금 빨리 나온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직전에 크게 펌핑 줬던 이런 거 스택스 같은 거는 조금 제외를 하더라도 왜냐면 여기서 펌핑이 나왔기 때문에 펌핑 안 나온 걸 찾아봐야 되거든요. 일단 도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동산을 그리면서 한번 내려 박았고 근데 이 흰색 그 지금 줄 그어놓은 구간은 우리가 충분히 매수 구간으로 좀 삼아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쏘고 또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좀 횡보할 수 있겠지만은 한 번씩 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찍었던 저점을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바닥 다지면 한 번씩 또 쏘니까 이런 식으로 한 3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알트들은 또 돌아가면서 자기 순번 와야 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름에 이제 비트코인이 쭉 쏜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닥을 다지고 비트코인이 쭉 올라간다라는 시점을 이제 3월 FOMC 이후 기점,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만약에 50bp를 올리게 돼도 6월에 50bp를 또 올릴 수는 없습니다. 3월에 50 올리면 6월은 25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7월은 0을 잡던 0 BP, 그러니까 금리 동결로 들어간다든지. 자, 그럼 시장이 금리 동결이 된다? 이거는 위험 자산들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 충분히 우상향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한두 달 정도 좀 바닥을 잡는 뿐 이후에 조금 이제 큰 상승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알트들도 다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 엑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눌렸죠. 많이 눌렸고 이제 거의 이 정도 라인까지 좀 내려왔다라는 거는 충분히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0,000원 이하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또 엑시도 약간 이제 분할 접근.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 요런 것도 지금 보시면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일단 만약에 일봉으로 오늘 양봉 마감을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좀 버티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이런 무빙이 나올 수 있고, 그건 이제 니어 프로토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랑 무조건 같이 봐야 됩니다. 알트들은 비트가 더 빠지면 니어도 이렇게 더 빠지겠죠. 근데 이제 한 2,000원 정도까지 뺐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올리는 이런 무빙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진 이제 알트들을 우리가 조금 약간씩 이제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가 지금 원화 마켓에 상장을 했어요. 이거 업비트가 왜 원화에 굳이 BTC 마켓에 있는 건데 원화에 상장을 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상장하고 나서 펌핑 요 정도 주다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 지금 5,500원까지 5,700원 라인까지 치고 3,700원까지 빠졌고, 시가총액이 현재 2,800억대, 많이 가벼워졌거든요. 그러면 이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바닥, 뭐 좀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왔던 게 앱토스가 있었어요. 최근에 앱토스 딱 보시면은 지금 마스크 네트워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지금 마스크 네트워크 자리가 뭐 이 정도 자리나 이 정도 자리 정도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올렸다가 쭉 빼놓고 옆으로 시간 빼다가, 시간 이제 길게 잡아 먹다가 매수하다가 매집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도 이 앱토스와 같은 흐름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앱토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은 거의 2달 걸렸죠. 61일이 걸렸고 2달 정도 밑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바닥 매집 이후에 쭉 들어올리는 흐름.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올렸다가 내려 빼고 옆으로 기다가 들어올리는 움직임. 자, 그럼 마스크 네트워크도 지금 상장했고, 물론 이거 조금 일반 자발트는 아닙니다. 이것도 마스크 네트워크는 알트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약간 이 익명성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쓰임새가 있는 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정도 좀 비전이 있는 알트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 네트워크도 앱토스랑 비슷한 흐름으로 상장하고 나서 들어올리고 쭉 뺐다가 바닥 다지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빠지면 우리가 약간 담아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트들도 서서히 이제 바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제2의 앱토스는 누가 될 것이냐를 우리가 조금 이제 발라내서 그런 코인들을 조금 빠질 때마다 약간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은 비트가 이제 다시 한번 상승 기조로 돌아설 때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빠질 때마다 매수한다는 개념을 뭐 5% 빠졌다고 해서 더 사는 게 아닙니다. 뭐 100만원 사놨는데 5% 빠졌으니까 이거 5%나 빠졌네, 100만원 더 사야지, 이게 아니라 최소한 마이너스 20-30% 정도 찍혔을 때 두세 번 정도 더 산다는 그런 마인드로 좀 여유를 갖고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코인들은 등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올라갈 때도 물론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5% 10%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여유를 두고 분할로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 조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간적인 조정도 중요하거든요. 가격 조정은 말 그대로 가격으로 이렇게 조정 주는 걸 얘기하고, 시간 조정은 뭐냐, 밥을 지을 때 우리가 이제 뜸들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밥을 그냥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숙성이 되고 뜸들이는 구간, 김치도 뭐 그냥 다 양념 버무렸다고 김치가 되는 게 아니라 장독대에 넣어놓고 그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하듯이, 이런 코인들도 바닥을 찍었으면 이렇게 가격 조정을 줬으면 기간으로 조정,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할 수 있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간 조정 이후에 이런 식으로 펌핑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우리가 좀 매수하는 관점을 가지는 게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또 지금 더군다나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 코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숏을 보기보다는 롱을 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24년 반감기도 있고 이번에 비트 펌핑 나오는 걸 보면서 비트코인의 이제 폭발력을 본 사람들이나 기관들, 특히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기회를 놓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빠르면은 3월 중에 지금 소송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제 3월도 20일밖에 안 남긴 했지만은 약간 이제 한두 달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 리플이 2023년 올해 중에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과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리플의 차트가 일단은 비트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리플은 거의 제자리 수준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비트는 지금 나락을 가 있는데 리플은 지금 많이 안 빠졌어요. 물론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도 안 내려가고 있다. 이거는 뭔가가 좀 가격을 방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이고 만약에 이 매물대 구간 지금 이 박스에 들어온 지도 거의 2달이 되어 가거든요.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안 빠지는 이 박스. 하단으로는 이제 471원, 위로는 이제 535원 정도 되겠는데, 자, 이 박스를 뚫어내는 움직임이 조만간에 이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안 빠지는 이유가 있겠죠. 다른 코인들 다 빠지고 있는데. 물론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이 박스를 이제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재료는 아무래도 이제 리플 SEC와의 소송 승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 소송 승소 또한 이 비트코인의 상승의 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리플이 갑자기 승소를 한다. 자, 그러면 그것도 이제 반등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럴 코인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충분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반등은 일단은 이제 오늘 밤에 살짝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밤에 이제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밤에 지표는 사실 별 3개짜리는 아니고 별 한두 개짜리. 그러니까 이제 고용 농업 지수,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나오면서 살짝 이제 흔들기가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메인 이벤트는 어쨌거나 다음 주 화요일 21시 30분에 잡혀 있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미국 증시 썸머타임 적용으로 인해서 1시간 빨리 나스닥이 열리죠. 이제 10시 반에 미국 증시 개장, 주요 지표 발표는 밤 9시 반에 열리기 때문에 살짝 이제 한국 투자자 분들에게도 좀 더 변동성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해지는 그런 시간대라고 볼 수 있고, 이제 3월 14일 CPI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크게 흔들기가 나올 수 있고 충분히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떨어진 지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3월 남은 기간 또 FMC도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자리에서는 올라가야 되고 내려갈 자리에서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큼 급격하게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안심하고 약간 롱을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단기 분봉이 아니라 4시간 봉이라든지 최소 이제 8시간 봉 기준으로 뭔가 양봉 마감이 됐을 때 우리가 살짝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설사 여기가 바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밑으로 빠져봤자 저는 이제 18.5K가 진정한 좀 마지노선이 아니겠냐. 이 18.5K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찍은 고점 저항대 자리고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매물대의 하단부거든요. 하단부. 그렇기 때문에 18.5도 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19K 정도 진짜 여기서 한두 번 더 저점 갱신하고 바닥 잡히고 뭐 이런 식으로 반등 주고 좀 이런 식의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우리가 충분히 많이 떨어진 구간으로서 우리가 이제 저가 매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실 여기서 숏을 본다라는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롱을 보는 게 위험했듯이 여기서 숏을 보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려왔으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거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 롱을 잡고 있다가 좀 많이 손실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정신을 가다듬고 여기서 다시 롱을 좀 잘 모아간다 보면은 이런 거 먹으면서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다. 멘탈을 잘 잡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롱 관점에서는 사실 여기서 롱을 잡았다 해도 청산만 되지 않았으면은 결국에는 물 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평단이 낮아지죠. 평단이 예를 들어 여기서 잡았다고 해도 여기서 물 타면 평단은 여기 중앙값이 되겠죠.
그럼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은 결국에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추세가 돌아나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나갈 거라고 본다면 롱은 좀 시간은 이제 롱의 편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살짝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큰 눌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롱 위주로 접근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높겠다. 특히 금리 동결이 되는 4월, 5월 시즌에 맞춰서 또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눌리면 눌릴수록 사실 롱에게는 이제 그리고 이제 미 보유자들에게는 또 진입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비트코인은 항상 일반인들의 상식을 깨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로 깨서 안 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여기 18.5K라든지 여기 저점 15.4K라든지 만약에 여기 다시 들어오는 것도 안 되지만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확률 높은 자리에서 배팅을 해야 될 때는 어느 정도 좀 배팅을 통해서 리스크를 감소하더라도 좀 수익을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도 최대한 주말이든 밤이든 최대한 이제 단기 수익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코인타이밍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주말에도 항상 어떤 뭐 이슈가 있으면은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저는 또 이제 월요일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